공유자는요, 우선 매수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4,500만 원의 낙찰을 딱 받았는데, 공유자가 제가 우선 매수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낙찰받은 그 가격으로 공유자가 이 물건을 살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온라인 트레이닝 피드백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영상은 온라인 트레이닝 멤버분들을 위한 피드백 영상입니다. 키키바님 물건 계속 보고 있었어요. 자, 2019 타경 59253 광명에 있는 주공 아파트예요. 지분으로 나왔네요. 지분이 4,500만 원. 4,500만 원이 지분이 뭐예요? 공유자가 있다는 뜻입니다. 소유자가 이 채무자 말고 다른 소유자가 있고요. 그 소유자와 함께 이 집을 공유하고 있다는 거고요. 이 물건은 약간 특수 물건에 속해요. 낙찰 받은 이후에 소유권을 행사를 바로 할 수 없고요. 공유자와 협상을 하셔야 돼요. 공유자에게 내 지분을 사가라고 할 수도 있고요. 낙찰 받은 분이 공유자의 지분을 사올 수도 있죠. 그렇지 않으면 둘이 마음이 딱 맞아서 얘를 임대를 놓거나 매도를 하거나 할 수 있는데, 사실 낙찰받고 공유자와 마음이 딱 맞기가 쉽지 않죠. 그래서 이렇게 지분으로 매각되는 경매 물건은 낙찰이 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공유자와 어떻게 협상을 하느냐가 더 큰 문제죠. 그리고 공유자는요, 우선 매수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4,500만 원의 낙찰을 딱 받았는데, 공유자가 제가 우선 매수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낙찰받은 그 가격으로 공유자가 이 물건을 살 수 있어요. 지금 이것도 공유자가 우선 매수권을 행사를 했고, 결국은 공유자가 이 물건의 지분권을 낙찰받아 간 물건입니다. 지분 물건은 특수 물건에 속한다. 공유자가 있으면 공유자와 협상을 해야 된다. 공유자는 낙찰된 가격으로 우선 매수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정리되셨죠? 자, 지분 경매로 9분의 1만 진행한 물건인데요. 1차에 매각되었습니다. 재건축만 바라보고 들어갈 수 있을까요? 아니요, 들어갈 수 없어요. 나머지 9분의 8에 대한 지분을 가져오셔야 되고요. 낙찰가가 얼마이던 공유자가 우선 매수를 하면 그대로 공유자한테 이 지분을 넘겨줘야 되는 거죠. 경매를 막 처음 시작한 초보자분들이라면 이렇게 지분으로 하기는 조금 어렵지 않나 싶고요. 일반 물건들을 여러 건 하다 보면 지분 물건도 어, 꽤 재미를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2019 타경 51002 안산에 있는 아파트고요. 감정가 4억 100만 원. 신권에서 2명이 들어와서 낙찰이 됐어요. 4억 3,300만 원으로 낙찰이 되었습니다. 자, 근저당이 있고요. 밑으로 다 소멸. 채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물건이에요. 질문 내용이 있어요. 농협에서 설정한 근저당 날짜가 소멸 기준인데 경매 신청은 캐피탈이 신청을 했어요. 이런 경우에 왜 어떻게 되는 건가요? 낙찰받은 사람은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건가요? 네, 낙찰받은 사람은 하나도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이 경매 신청한 이 캐피탈은 강제 경매로 넣었잖아요. 근저당하고 상관이 없이 앞에 있는 가압류로 경매를 진행을 하게 된 것 같고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배당을 받던 우리랑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배당은 법원이 알아서 할 거예요. 감정가가 4억 100만 원이고 시세도 4억 3천 정도 되는데요. 낙찰가는 4억 3천이면 나쁘지 않아요. 이 물건의 매가가 계속 오르고 있는 추세고요. 보통 지금 거래가는 한 5억 정도로 보여요. 낙찰 받으면서 뭐 거의 한 5천만 원 이상 수익을 보지 않을까. 단기로 하더라도 5천만 원 이상 수익을 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낙찰 잘 받으셨어요? 자, 이번 물건은 2019 타경 36825 역시 부천에 있는 아파트고요. 12층이에요. 23층 중에 12층 기준층이고요. 감정가 7억 2,400에서 1회 유찰을 해서 5억 600만 원으로 진행을 했는데
6명 들어왔고 6억 3,100만 원에 낙찰이 됐습니다. 근저당 있고요. 밑으로 다 소멸, 임차 내역 없이 집주인이 살고 있는 물건이에요. 미납관리비가 740만 원이 있다고 해요. 낙찰자는 그 금액의 2분의 1만 내는 건가요? 아니면 다 떠안는 건가요? 미납관리비는 원래 점유자가 내도록 하는 건데요. 점유자가 미납관리비를 미납한 상태로 영도가 되어 버리면 공용 부분에 대한 부분만 인수를 하면 됩니다. 관리비는 전용 부분과 공용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전용은 전주인이 온전히 쓴 것이지만 공용은 아파트 전체에서 필요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공용 관리비만 부담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전기, 수도 이런 공과금은 잔금 납부한 이후부터만 낙찰자가 인수하는 내용이고요. 그 전에 부분들은 낙찰자가 인수하지 않아요. 또 질문 내용이요. 지금은 아파트만 보는데요. 상가를 보게 되면 그냥 상가로 보나요? 근린 상가로 봐야 하나요? 이거 좀 어려워요. 상가는 경매만 알아서 되는 게 아니고요. 상권을 좀 아셔야 되거든요. 이 지역에서 이 물건이 장사가 되는 상권인지 여부를 좀 확인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냥 상가를 보느냐, 근린 상가를 보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임차인이 이 상가에 들어와서 돈을 벌 수 있는 상가인가 여부를 아셔야 되고요. 그리고 어떤 업종이 들어올 수 있는지, 월세는 어느 정도 낼 수 있는지를 가늠을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상가에 대한 내용들은 제 책, 이제 돈 되는 경매다에 나와 있거든요. 아주 기초적인 상가 경매에 대한 이야기가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경매를 처음 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아파트가 훨씬 쉽습니다. 상가는 조금 더 어렵다는 거. 하지만 상가야말로 임대 수익 내기에 정말 좋은 물건이죠. 그래서 일단 아파트부터 시작을 하시고요. 그리고 임대 수익용 상가도 차츰차츰 공부를 더 하시기를 권해드려요. 아직 공부가 많이 안 돼서 질문이 이렇게밖에 안 돼요. 아우, 이 정도면 질문 정말 잘하신 거예요. 이렇게 질문하실 수 있다는 건 그만큼 아는 게 많아졌다는 뜻이거든요.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을 구분할 수 있는 것만 해도 대단한 성과입니다. 이제 겨우 막 3주 차가 됐죠? 아주 잘하고 계세요. 자, 이번 한 주도 수고 많이 해주세요. 자, 이번 물건은 스누피님 물건입니다. 2019 타경 3459 강동구에 있는 빌라고요. 5층이네요. 6층 중에 5층, 탑층은 아니에요. 빌라는 탑층을 항상 주의하셔야 돼요. 누수가 가장 잘 되거든요. 자, 감정가 2억 1,300에서 2회 유찰에서 64%인 1억 3,600만 원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전용 4평 굉장히 자그마한 빌라고요. 지어진 지는 2년밖에 안 됐네요. 새 빌라입니다. 자, 근저당이 말소 기준 권리예요. 밑으로 다 소멸이고요. 이 집에는 임차인이 있는데 임차인이 주택도시보증공사 추땡땡님의 승계인으로 되어 있는데요. 살고 있는 사람은 추땡땡일 것이고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서 입주를 한 겁니다. 자, 근저당이 2018년 8월 17일 그리고 전입일자는 2018년 9월 14일 말소기준 권리보다 늦은 전입을 갖고 있어요. 확정일자는 7월 12일. 확정일자가 더 빠르죠. 이게 어떻게 된 걸까요? 그리고 배당 요구는 배당 요구 종기일 내에 했습니다. 자,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된 거냐면요. 이 추땡땡님이 원래 7월 12일에 전입을 했어요. 그리고 어떤 이유인지 알 수 없지만 어떤 이유로 주소를 잠시 이전을 했던 거죠. 그리고 다시 9월 14일에 다시 재전입을 한 겁니다. 그래서 임차인이 주소를 뺀 동안에 근저당이 들어와 버렸네요. 이렇게 확정일자가 전입일보다 더 빠른 경우에는 전입세대 열람으로 이 집에 다른 가족이 전입이 남아 있었는지 확인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요 근래에 이렇게 전입이 빠져 있는 경우들은
대부분 청약 때문에 빠져 있거나 학교 때문에 빠져 있거든요. 전입세대 열람으로 한번 확인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질문 내용이요. 임대 수익 목적입니다. 2018년도에 지어진 건물인데 층마다 면적이 다르고 1인용 빌라라서 월세 수익이 날 것 같아요. 말소기준 권리 근저당 있고 임차인의 권리는 전입이 늦어서 대항력 없는 후순위 임차인입니다. 후순위 임차인으로 배당 권리가 없으므로 신경 안 써도 되는지요. 이 임차인은 후순위 임차인이 맞는지 전입세대 열람을 먼저 확인하시고요. 후순위 임차인이라면 명도하는데 특별한 이상이 없을 거예요. 어떻게 전입 여부를 확인하나요? 네, 전입세대 열람으로 확인하시면 되고요. 혹시라도 전입이 말소기준 권리보다 빠른 전입이 남아 있다면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이 될 수 있습니다. 네, 다음 물건은 2019 타경 7513 서산에 있는 아파트예요. 감정가 1억 4,500에서 49%까지 유찰해서 7,100만 원으로 진행을 했고요. 5명 들어가서 9,800만 원의 낙찰을 받았습니다. 낙찰가는 68%예요. 낙찰가는 9,800만 원이에요. 근저당이 있고요. 근저당 밑으로 전세권이 하나 있어요. 그리고 전세권에 대한 근저당이 있고 전세권에 대한 압류가 있군요. 자, 이 전세권 을 2에 딸린 을 2-3, 을 2-4는 전세권에 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근저당이 전세권에 대한 근저당이고요. 압류도 전세권에 대한 압류입니다. 그래서 이 전세권자는 이 돈을 갚아야 될 사람들이 있네요. 그리고 가압류가 있고요. 경매가 진행이 되었어요. 이 집에 임차인이 3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N땡땡이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으면 그 집에는 다른 어떤 임차권이 설정될 수가 없어요. 이 두 분은 가족으로 보여요. 전입 일자가 같죠. 두 사람은 임차인이라고 볼 수 없고요. 때문에 보증금 1,000만 원은 배당이 되지 않습니다. 전세권이 설정이 되어 있는 집에 다른 임차인이 들어갈 수 없다는 거 염두해 주세요. 질문 내용이요. 두 번 유찰로 나온 아파트 물건입니다. 가격이 비싸지 않은데 이유가 무엇일까요? 최근 거래가가 9,500이네요. 그러면 지난 1차에서도 입찰에 참여하기 어려웠겠죠? 사실 지금 9,800도 거의 매가랑 근접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유찰이 되는 건 당연했을 것으로 보여요. 말소기준 권리, 근저당, 그리고 임차인이 3명, 임차인에 대한 내용들을 설명드렸어요. 이 임차인 둘은 부부이거나 가족이고요. 그리고 이 임차인은 N땡땡에 전대로 들어간 셈이죠. N땡땡 엔지니어링에 전대로 들어갔는데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집이기 때문에 이 문땡땡의 임차권은 효력이 없습니다. 한 집에 3명이 쉐어하우스로 사용하는 건가요? 아니요, 아니에요. 쉐어하우스는 특히 이렇게 시골에서는 할 수 없어요. 서울 한복판 가장 중심지에서 쉐어하우스가 가능하고요. 지금 이 집에는 문땡땡과 조땡땡님이 살고 있을 거예요. 현재 시세가 9,500만 원으로 거래가 되고 있고 관리비가 많아서 명도 이전비까지 고려해서 유찰되기를 기다린 걸까요? 시세가 9,500만 원이니까 당연히 1억일 때는 들어갈 수 없었겠죠? 유찰이 되는 게 맞았습니다. 관리비 미납까지 이렇게 많아서 낙찰가가 좀 다소 높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다음 물건 볼게요. 자, 2019 타경 54104 정왕동에 있는 아파트예요. 8층이네요. 10층 중에 8층이니까 로얄층이고요. 감정가 2억 900만 원에서 1회 유찰해서 1억 4,600만 원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84제곱 32평형이에요. 위치야 너무 좋네요. 말소기준 권리는 근저당이고요. 밑으로 근저당이 좀 더 있어요. 그리고 세금 압류도 있고요. 경매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이 집에는 미상임차인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사실 여기 이 땡땡은 전입세대 열람 내역에 의함, 위 임차인은 채무자 겸 소유자의 배우자임. 그러니까 임차인이 아니라 가족이에요. 이 땡땡은 소유자의 가족인데 전입세대 열람에 나와 있는 이름이 있어서 여기에 그냥 올려준 겁니다. 임대차 관계가 없기 때문에 배당되지 않겠죠. 질문 내용이요. 임대 수익 목적입니다. 임대 수익 목적이 지금 쉽지 않습니다. 임대 수익을 내려면 월세로 내야 되거든요. 일단 이 물건은 월세를 낼 수 있는 물건은 아니에요. 사이즈가 32평형 아파트죠. 이렇게 큰 사이즈는 월세를 낼 수 없고요. 특히 지금 부동산 정책으로 인해서 임대 수익을 내기가 매우 어려워졌습니다. 대출이 돼야 임대 수익을 낼 수 있거든요. 임대 수익을 많이 내려면 대출을 가능한 한 많이 받아야 가능해요. 임대 수익은 월세를 받아서 은행에 이자를 내고 남는 그 돈이 임대 수익이거든요. 그런데 대출 상황이 어려워지면 임대 수익을 내기가 어렵습니다. 이 물건은 사이즈가 커서 임대 수익 낼 수도 없고요. 또 현재 상황, 서울 수도권에서 임대 수익은 어렵다 보시면 되세요. 99년도에 지은 아파트로 깨끗하고요. 서울대학교 시흥 캠퍼스와 서울대 시흥 병원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말소기준 권리, 임차인 권리 얘기해 주셨고요. 전입일이 말소기준 권리보다 빨라서 대항력이 있다고 판단했는데 정보에는 없다고 표시되고요. 그리고 세대주로 되어 있는 채무자 겸 소유자의 배우자를 임차인으로 보고했다고 합니다. 왜 꼭 이렇게까지 임차인을 올리는지 궁금합니다. 그죠? 이게 안 올리는 분들도 계신데요. 현황 조사하실 때 이렇게 전입세대 열람에 있는 사람을 다 올려주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면 입찰하는 사람이 알아서 판단해야 됩니다. 이 사람이 과연 임차인인지 아닌지 적어주는 코멘트를 보고서 이 사람이 임차인인지 아니면 소유자의 가족인지 우리가 알아서 판단해야 됩니다. 왜 이렇게까지 꼭 적어줄까요? 그냥 안 적어주면 저도 좋겠어요. 근데 적어주는데 뭐 어쩔 수가 없고요. 우리가 알아서 가족인지 아닌지를 판단해 주세요. 한 가지 분명한 건 임차인이어야 주택임대차 보호법의 보호를 받고요. 우선 변제권, 최우선 변제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 대항력, 우선 변제권, 최우선 변제권 이 권리들은 임차인만 가지는 거예요. 집주인은 해당이 없어요. 지난주에 6.17 대책이 있은 이후로 아주 정신없는 한 주였습니다. 다들 혼란에 빠졌는데요. 모두에게 위기가 되는 상황은 누군가한테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이제 막 경매를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좀 당황스러우셨을 거예요. 하지만 어떻게 보면 투자자들이 다 빠져나갔기 때문에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 내 집 마련하시는 분들에게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이번 한 주도 고생 많으셨고요. 이번 주 과제도 열심히 올려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안녕.